안녕하세요. 집순이 에밀리입니다. 다른 영상에서 댓글로 속눈썹 뷰러 찝는 방법을 요청 주셔서 속눈썹 뷰러 찝는 방법과 함께 속눈썹 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먼저 속눈썹 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C컬, J컬, L컬 이런 식으로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뷰러를 찝을 때도 C컬로 바짝 올리는 걸 좋아해서 속눈썹 펌도 보통 C컬로 시술을 많이 받거든요. 속눈썹 펌을 했을 때 장점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 할 때 굳이 뷰러를 안 찝어줘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고, 메이크업 할 때 뷰러 찝는 게 얼마나 귀찮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삶의 질이 올라가요. 시간적으로도 좀 단축이 되는 느낌이고 편하기는 편해요. 확실히 뷰러를 따로 안 찝어도 된다라는 게. 제 속눈썹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직모예요. 이렇게 바짝 뻗어있는 직모다 보니까 뻗어있는 속눈썹을 딱 C컬러 컬링을 해줬을 때 확실히 눈매가 훨씬 더 시원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생얼에 마스크만 쓰고 나갈 때에도 되게 편하더라고요. 눈매도 훨씬 더 커 보이고, 그래서 저는 속눈썹 펌을 좀 즐겨하는 편이고요. 근데 또 막상 자주 하지는 않는 게 속눈썹 펌을 하러 가는 것조차도 귀찮아서, 그래서 가끔가다 눈썹 타투 하러 가거나 할 때 간 김에 같이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 너무 자주 해줘도, 그러니까 머리카락도 염색이라든지 파마라든지 이런 시술을 너무 많이 해주면은 조금 이제 머리카락도 좀 많이 빠지고 손상이 가잖아요. 아마 속눈썹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자주 하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 그냥 3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해주면은 확실히 편하기는 편하더라고요. 속눈썹 자체가 굉장히 억세서 뷰러로 아무리 찝고 마스카라로 컬링을 딱 해놔도 금방 이렇게 컬링이 처진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릴 만한 시술이고요. 저희 엄마도 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속눈썹이 완전 딱 뻗으시는 타입이어서 뷰러로 컬링도 잘 안 먹을 뿐더러 마스카라를 하시면은 눈 깜빡이실 때마다 여기 밑에 다 묻어서 나다다다다다 마스카라가 다 앉더라고요. 뷰러를 하고 마스카라를 하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뷰러 단계를 생략하시고 마스카라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독 마스카라 자국이 눈 밑에 남는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속눈썹 펌을 하셨는데 그렇게 속눈썹이 기신 줄 몰랐어요. 정말 개미다리처럼 이렇게 기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본인도 놀라시고 저도 놀라고 속눈썹 파마 받으시고 굉장히 좀 만족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속눈썹이 10가닥이다라고 치면 속눈썹 펌 시술을 받자마자는 10가닥 모두 같은 곡률로 이렇게 컬링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가면은 이제 슬슬 어떤 가닥은 C컬로 되어 있고 어떤 가닥은 이렇게 살짝 J컬로 조금 이렇게 펴져 있고 어떤 가닥은 아예 제 직모처럼 이렇게 뻗어 있고 곡률이 제각각이에요. 속눈썹 파마를 안 했더라면 그냥 전부 다 일자로 뻗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같은 힘으로 그냥 뷰러로 이렇게 찝어주면 되는데 파마가 풀려갈 때쯤에는 속눈썹 컬링이 다 제각각으로다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뷰러로 이렇게 맞춰주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뷰러로 찝을 때 같은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컬링이 남아있는 속눈썹은 너무 이렇게 바짝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컬링이 C컬이 남아있는 그 속눈썹에 맞춰서 이렇게 약하게 찝어주면은 파마가 풀려서 일자로 뻗어있는 애 같은 경우 아예 컬링이 안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각각으로 컬링이 먹혀있을 때 뷰러를 해주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거 외에는 딱히 속눈썹 펌을 받은 후에 속눈썹이 많이 빠진다 이런 부작용? 저는 딱히 겪지를 않았어서 저는 전체적으로 다 만족했던 것 같아요. 지속력 같은 경우에는 시술을 받고 한 달 정도 되면은 슬슬 한두 가닥씩 이렇게 조금 처지는 게 보여요. 그리고 이게 이제 완전히 다 파마기가 풀리는 건 한 2달 정도? 모질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지속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샵에 따라서도 컬링 지속력이 좀 다른 것 같긴 했어요. 제가 이제 그냥 친구랑 집 근처 걸어가다가 딱 속눈썹 파마 할인 이렇게 써있는 샵이 있어서 시간도 남는 김에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시술을 받았는데 3주? 한 달
만에 거의 다 컬링이 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주 단골로 가는 여기 눈썹 타투 하시는 샵에 가서 속눈썹 펌을 같이 받으면은 한 그래도 못해도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는 지속이 되는 것 같고, 확실히 그 컬링의 힘도 저는 속눈썹이 C컬로 바짝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집 근처 샵에서 했을 때는 그렇게 막 바짝 올라간 느낌도 좀 없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샵마다 케바케인 것 같기는 해요. 장점에 비해서 단점은 사실 그렇게 별거는 아니어서 오히려 장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속눈썹 파마는 추천! 이제 속눈썹 뷰러 찝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뷰러를 찝을 때 이렇게 정면을 보시고 이렇게 그냥 찝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속눈썹 컬링이 얼만큼 되어 가는지 잘 가늠이 안 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거울을 보셨을 때 아예 이렇게 옆을 보고 해요. 이런 식으로. 거울 정면을 보고 이런 식으로 찝는 게 아니라 거울을 이렇게 해서 속눈썹 컬링이 딱 보일 수 있도록, 내가 찝는 거를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면 확실히 내가 이 컬링 조절하기도 좋고, 뷰러를 찝을 때는 이거를 딱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찝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살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 올려줘요. 이 부분으로 눈꺼풀을 누른다.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옆으로 거울을 봐주시고요. 속눈썹 위치를 확인한 다음 뷰러 넓은 면으로 눈꺼풀을 살짝 밀어 올린 상태에서 속눈썹을 찝어줄게요. 여기서 포인트는 힘 조절을 해서 속눈썹을 잘근잘근 찝어주는 거예요. 컬링 각도를 보면서 원하는 만큼 찝어주세요. 깜빡깜빡! 반대편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뷰러 넓은 면으로 눈꺼풀을 살짝 밀어 올린 상태에서 속눈썹을 찝어줍니다. 뒤쪽의 속눈썹과 앞쪽의 속눈썹도 찝어줄게요. 컬링이 바짝 되었죠? 너무 바짝 꺾였다 싶을 때는 뷰러에 힘을 뺀 상태로 속눈썹을 쭉 당겨주세요. 너무 세게 찝고 당기면 속눈썹이 뽑히거나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빼고 살살 당겨주세요. 깜빡깜빡!